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신규 변이 BA.5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대병원 한성호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참 지긋지긋합니다. 5월 초에 이제 다 끝나나 싶었는데 또다시 재유행 걱정이 되는군요. 지금 폭염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런지요? 기존의 백신 그리고 감염을 통해서 얻었던 면역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데다가 거리두기 해제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름 휴가와 더불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네요. 사실은 이제 뭐 거리두기 해제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개인 방역 수칙 지키는 것이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재유행 우려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유행 시기 어떻게 이제 뭐 기준점이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런지요? 지금 현재 확산세는 증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9,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벌써 1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학적 예측을 하는 한국 수학 수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8월 중순부터 늦게는 10월 달쯤에는 10만 명에서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증가될 것이다. 다시 그 정도까지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와 근사한 수치로 예측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감염 생산 수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우려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증가세로 됐다. 코로나19는 사실 최악을 항상 염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이 전파력이 뭐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미크론이 2월, 3월에 정점에 정말 올라왔을 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습니까? 전파력이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BA.5의 감염된 경우가 전체 25%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영국 보건청의 자료에 의하면 BA.5가 기존의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에 비해서 35% 정도 더 전파 속도가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감염됐거나 또는 백신에 의해 생기는 중화항체, 다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3배 이상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감염됐던 분이나 또는 기존의 백신에 대해서 효과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재유행의 큰 기점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걸린 사람이면 부산 같은 경우에 뭐 4분의 1 가까이 이제 감염이 됐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항체를 피해간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재감염이 만약에 됐다. 이것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BA.5의 기존의 그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후통을 포함한 목감기, 심한 목감기, 발열 오한을 동반한 목감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증도와 치명률은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 면역자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역시 중증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행이 되게 되면 또 안타까운 경우를 겪게 돼서 역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피한다고 그 중화 능력이 있다고 해도 피해 가지 않고 이제 걸리는 거 말고 이제 뭐 피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러면 이제 재감염 우려를 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재감염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슈퍼 면역자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시는데 슈퍼 면역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감염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감염됐던 분들도 석 달이 지나고 나면 항체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백신 추가 접종을 계속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BA.5가 우세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백신을 기존 백신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량 백신을 맞는 게 낫나요? FDA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서 오미크론 하이인 BA.4,
BA5에 예. 대한 그 단백질 추가해서 이가 접종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벌써 강조를 했습니다. 개발에 벌써 착수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실제 도입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올해 가을, 겨울이 넘어야 도입이 되고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백신은 BA1, 다시 말해서 처음 오미크론에 대한 거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것이 BA5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부산에서 4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30만 명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맞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위험자 위주로 접종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확산세가 증가가 된다면 결국 기존의 4차 접종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아마 고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뭐 그 새로운 계량 백신 자체는 시간이 좀 현실적으로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감염됐던 사람들은 또 재감염될 우려가 당연히 높으니까. 항체 자체가 약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지금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갔다가 이제 다시 올 때 걱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평균 확자가 25만 명, 독일 같은 경우 15만 명 등 여전히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각국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때도 물론 우리나라 상황도 엄중하지만 해외도 역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숭이 두창입니다. 해외에서는 확산세가 좀 가팔라 보이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일단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우려도 좀 됩니다. 확산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이제 서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풍토병했던 이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58개국 6천 명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19처럼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접촉에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WHO는 전 세계적 유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면역 저하자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중증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접촉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로도 그 지금 마스크가 호흡기. 일상적으로는 호흡기적으로 코로나19처럼 감염된 것은 보고된 적이 없고 주로 접촉, 피부 접촉, 물건에 대한 접촉 이런 것들로 뭐 보호자나 소위 같이 거주하는 분들 또는 의료진 이런 쪽으로 밀접 접촉을 했던 분들만 감염이 지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공기 중 전파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요. 자, 일단은 재유행이 이 본격화되더라도 5월 달에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잡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 강화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개인위생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거리두기와 그리고 개인 손 씻기, 마스크 쓰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위험군은 4차 접종도 반드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고 또 백신 부작용 가진 사람들 다 보고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급적 정부에서도 좀 포용적 정책으로 보고되진 부분뿐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든 그다음 방역 당국이든 전부 다 모두 다 처음 겪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아쉽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확보하고 예산을 정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재유행 저희가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능성들이 충분히 지표로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할 수 있는 건 개인 위생을 철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아대학교 한성호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